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군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희망이 있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서 영주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장 박남서입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2주년을 맞이하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은 영주시의 모든 공직자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뤄낸 영주시의 모든 직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시장님께서 임기 2주년을 맞아서 민생 현장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통행정입니다. 임기 2주년을 맞아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행복민원실, 열린소통 론투유, 365 열린시장실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현장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2주년을 맞이한 당일에는 영주 시니어 클럽, 희망나무 마을 돌봄터, 노블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희망나무 마을 돌봄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동요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들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동네 돌봄마을 24시간제 보육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보다 실용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출생만큼 중요한 문제인 지역 인구 유출과 청년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의 대표 중견기업 노블리스 코리아 영주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성과가 있으셨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년 동안은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을 신속하게 풀어내고 우리 지역 영주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왔는데요. 네. 특히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경제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영주댐 준공을 통해 영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와 함께 SK 스페셜티 5천억 투자 유치를 순조롭게 이루어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큰 힘을 실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영주시 최초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것도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소백산 국립공원 일부 해제, 종합장사시설 설치, 69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네. KTX 이음 서울역 개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임하면서부터 제가 영주시의 경제시장이 되겠다.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과 영주댐 준공만큼은 꼭 해결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어서 정말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성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8기 최대의 성과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최종 승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최대 성과로 손꼽히는 이유는 경상북도 북부권에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에서도 베어링 산업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향후 발전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지난해 8월 25일 2018년 지정된 국가산업 후보지 7개 중에서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네. 토지를 비롯한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9월에 착공해서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준공이 되면은 연간 760억 원의 경제 효과로 4,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서 약 1만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의 또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영주댐 준공이 7년 만에 승인이 되면서 관련 사업들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영주댐의 야간 경관을 또 조성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주댐은 지난 2016년 봄댐이 준공되었음에도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 왔습니다. 어떤 현안보다 우선에 하루빨리 영주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해 8월 드디어 준공이 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영주 관광산업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영주댐 주변 개발 구상 용역이 마무리됐는데요. 용마루 공원 일대에 약 6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영주댐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일루미네이션 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또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도 조성 중으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용마루 공원 일대에 2027년까지 친수복합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수변 데크길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패러글라이딩 조성 사업과 짚라인, 타워 슬라이딩 시설을 갖춘 영주댐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관광순환도로 설치를 위한 보행교 설치, 또 숙박시설 유치 등 관련 관광산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 분야도 살펴볼 텐데요. 영주시는 매년 풍기인삼 축제부터 소백산 철축제 그리고 한국 선비문화축제 등 이렇게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주시에서는 매년 봄 선비 정신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영주 한국 선비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백산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서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해 영주의 아름다움을 알려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여름 축제인 영주 시원축제가 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천 둔치 일원에서 무더운 여름에 열기를 식혀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주 시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고 타 지역 관광객과 방학과 휴가를 맞아 영주에 온 기생객들이 즐겁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을에는 영주 분기 인삼 축제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영주 무섬 외나무 다리 축제, 영주 지역의 농특산물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농특산물 축제로 계획할 계획입니다. 네.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알찬 축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직접 오셔서 영주의 멋과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축제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분야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농촌 인구의 감소 그리고 고령화로 특히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영주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령화도 되고 있고 인구 유출도 되고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일손 문제입니다. 민선 8기 농정 분야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선정을 하고 네.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농촌 인력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국인 인력 수급 활성화,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를 비롯해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2022년 108명이 왔고 또 작년 23년도에는 414명이 왔습니다. 네. 원래 상반기까지만 292명이 오고 연말까지는 5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 사설 중개 없이 필리핀 로살레스 시와 직접 교류 협정을 체결해서 필리핀에서는 근로자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쪽 시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임금과 주거환경, 근로조건 등을 제대로 제공하기로 양국 지방자치 간 상호 신뢰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농업 인구가 많은 만큼 의료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영주시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영주 적십자병원과 긴밀히 협력 중에 있습니다. 네. 적십자병원은 2018년에 7월에 정식 개원을 해서 영주와 봉화, 예천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의료 안전망 가능 구축과 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150병상에서 243병상으로 병동을 중축 중에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가 되면은 진료 기능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2014년 8월부터 영주 기독병원과 함께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 2명이 365일 공백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년 8,000명 이상의 환자가 분만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치약 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 적십자병원과 관내 13개 보건진료소가 원격으로 영상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료만큼이나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커지고 또 잦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시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시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K-시티즌 퍼스트 정책에 발맞춰서 읍면동 마을별 거점 대피소를 지정을 하고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취약 시기에 주민 대피와 지역 순찰 활동을 위해 이 통장 지역 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 순찰대를 운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주민 대피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기간 중에 우리 시에서도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많은 위기사항이 있었지만 선제적 주민 대피와 민간협의체 가동을 통해서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시의 재난 대응 단계를 기존 3단계로에서 4단계로 개편했습니다. 기상특보 발생 전 보강 단계를 가동하도록 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분석을 하고 부시장 중심의 선제적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 13개 협업 부서장과 읍면, 동장, 정위치 근무, 1말 1 담당 공무원 지정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통해서 지역 취약시설 및 지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별, 재해별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면의 우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과 강동의 한절마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완료를 이미 했고 풍기지역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우곡 석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2024년 영주시에서는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민선 8기 2년 동안 우리 영주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제 모델과 관광산업의 키트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추진 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은 앞으로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국가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가 직접 전국에 있는 유수한 기업을 방문을 하여 세일즈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해 베어링 특화 산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 영주동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총 58건 1,37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는데요. 이는 영주시 최초 본예산
일조 원 시대를 개막하는데 실제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네.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와 영주댐의 성공은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 증가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도 중요하지만 영주시 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재보험료 지원, 또 영주시 유통 설립을 통해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등 영농 지원 정책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제, 문화, 복지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촘촘하게 챙겨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영주시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그리고 또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 초석을 놓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도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영주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희망이 있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해 믿음에 보답하고 영주시를 위한 모든 도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여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시의 비전과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